안녕하세요. 로샤 심리상담연구소 운영하는 양성희 임상심리사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는 목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그 일반인들 중에서 심리학이라든가 심리검사라든가 하는 이쪽 영역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교양 차원에서 뭐 지대 널리아 수준 정도, 그래서 그 정도 원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정보를 드리고자 함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처럼 임상심리사가 되고 싶다, 아니면은 현재 상담사이고 혹은 사회복지사이고 교사이거나 간호사이거나 해서 심리검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있고요.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해서 제 얕은 지식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어제는 제가 그 풀배터리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풀배터리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검사 중에 하나인 웩슬러 지능검사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웩슬러 지능검사가 심리검사 중에서 이제 아주 유력한, 아주 핵심적인 검사이고, 왜 그런지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지능검사는 세 가지로 나뉘어요. 유아용이 있고, 아동 청소년용이 있고, 성인용이 있습니다. 그 윕스라고 해서 유아용은 주로 소아정신과에서 발달장애인 판정에 쓰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좀 접하기는 어려워요. 저희 아이도 이제 만 3세에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었거든요. 큰아이가. 그래서 그 아이도 그때 이제 그런 검사들 많이 했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위스크 검사라고 해서요. 이제 아동 청소년, 그래서 만 6세부터 16세 11월까지 가능한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한 검사가 있는데 현재 5 버전까지 나왔어요. 네. 그리고 성인용은 만 16세부터 가능한데 이제 고등학생들부터 이제 측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지능 검사에 대해서 이 특징에 대해서도 하나 말씀드릴 게, 이거는 상대 평가예요. 절대 평가는 없습니다. 예, 어디 절대적인 지능이 있겠어요. 예. 그 예를 들어서 1000명이면 1000명, 100명이면 100명을 놓고 봤을 때 평균이 어느 정도 나오더라 하고 이렇게 기준을 잡아 놓은 거예요. 예, 평균은 당연히 100입니다. 100이라는 평균을 잡아 놓고 표준 편차도 15로 잡아 놓고 이렇게 그 잘 아시는 이항 분포 있잖아요. 정규 분포. 그 분포대로 측정을 하는 게 바로 이 웩슬러 지능 검사입니다. 예, 그래서 100이 기준이니까 10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90부터 110까지를 이제 평균 IQ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이거는 이 지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봐야 되겠죠. 110이 좀 안 된다 하면은 학습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당연히 지능이 좋으면은 수능 같은 어려운 시험에서 굉장히 변별력을 드러낼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상대평가라는 점 알려드리고요. 오늘은 그 검사들 중에서 성인용, 웨이즈, 네 번째 버전, 4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크게 영역이 네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언어 이해입니다. 우리가 뭐 언어로 다 이렇게 주고받고 소통을 하기 때문에 언어 이해 측정은 중요합니다. 예, 중요한 지능 영역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공통성 테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식 테스트, 어휘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는데, 공통성은 말 그대로 단어 두 가지를 불러주고 이 공통점이 무엇이냐 설명해 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을 정확하게 말을 잘하면 점수가 좋고, 빈약한 답을 했다 그러면 이제 점수가 낮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그 검사자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좀 더 얘기해 주겠어요 하고 이렇게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왜냐면은 본인이 긴장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혹시 긴장해서 그런 건 아닐까 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하고 이제 물어보고 합니다. 저희가요, 긴장을 드리려고 점수가 낮게 나와도 상관없다 하고 체킹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저희는. 그래서 그렇게 긴장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로 이제 상식 테스트가 있는데요. 상식 테스트가 지능에 무슨 상관이냐 하는데요. 상식이 높다, 상식이 낮다는 이제 학습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겠죠? 집안 분위기가 이제 고학력자가 많아서 어휘가 뛰어나다 그러면 어휘 테스트 좋고 상식 테스트가 높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상식이란 게 무엇이냐? 무슨 별나라의 상식이 아니고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에 대한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상식인 거예요. 이런 걸 물어봤을 때 너무 동떨어진 말을 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겠죠. 그런 걸 보기 위해서 상식 테스트가 있고, 어휘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독서를 많이 한다든가 집안 분위기가 이제 고학력자가 많아서 그런 어휘를 많이 썼다든가 하는 것 때문에 집안 환경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구나. 그래서 지능이 높겠구나. 결과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이 좋겠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학 들어갈 때도 면접을 보고 뭐 이제 회사에 취직한다 할 때 면접을 하잖아요. 그때 면접관이 어휘도 이렇게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어휘 테스트 하나만으로도 이 사람이 어떤 어휘를 쓰는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유추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네, 그렇고요. 추가적으로 보는 검사가 하나 있어요. 제가 어제 그랬죠. 풀배터리 할 때 이제 지능 검사할 때 저는 10가지만 보통 하지만은 나머지 5가지도 추가적으로 다 검사를 받으셔라.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15가지를 모두 보셔라. 영역이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해 보충 소검사가 있어요. 이 이해라는 것도 얼마나 이해하느냐이 컴프레hension인데 이것도 이제 그 사회적인 적응도를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뭔가 얘기를 해주는데 이해가 너무 이제 황당한 이해를 하고 있거나 이런 것도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겠다. 이것도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기 때문에 테스트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영역. 지각 추론입니다. 예, 추론. 이 머릿속으로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첫 번째로 토막짜기. 두 번째로 행렬 추론. 세 번째로 퍼즐, 이렇게 핵심 소검사가 있습니다. 토막짜기는 말 그대로 이제 토막을 드려요. 색깔 있는 토막을 드려서 그림을 보여드리고 이 그림하고 똑같이 해보세요 합니다. 뭐 연습으로 해보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돼요. 단 이제 시간 제한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해내고요.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충분히 다 쓰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해요. 그것에 따라서 점수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토막짜기 검사를 이렇게 하는데 맨 마지막에 융통성 검사가 있어요. 아니 지능이 높으면 다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융통성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능 검사가 성격 검사이기도 합니다. 이제 굉장히 경직된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아주 모범적이신 분들 있잖아요. 어른들이 아주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너무 모범적이어서 절대 나쁜 짓 안 하고 절대 엇나가지 않고 선을 딱 지키고 규범을 다 지키고 단추도 여기 목까지 다 채우는 그런 학생들이 약간 융통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지막 문제에서 좀 당황을 해요. 그래서 많이 경직돼 있다 그러면은 마지막 문제에서 시간을 넘겨버리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게 통통 튀는 창의력이 있다. 융통성이 뛰어나다. 평소에 조금 까불까불하지만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 또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건축 쪽으로 가도 아주 그 공간 감각도 뛰어나기 때문에 이제 활약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런 검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행렬 추론이 있습니다. 행렬 추론은 눈으로만 봐야 해요. 그래서 눈으로만 보고 여기에 뭐가 오면 이게 딱 완성이 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색깔들이 나오기 때문에 혹시나 생맥이신 분은 미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퍼즐 소검사가 있어요. 퍼즐은 이제 이 조각을 합쳐서 완성하는 건데 이제 그 뭐 퍼즐 많이 해보셨잖아요. 놀이로 퍼즐 안 해보신 분들은 좀 불리하시겠죠. 평소에 이런 보드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해보세요. 아이들한테 많이 시켜도 좋습니다. 이게 두뇌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하는 검사가 있죠. 이것도 무게 비교, 빠진 곳 찾기가 있어요. 무게 비교는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그 저울을 보고 이 그림의 왼쪽에 뭐가 있으니까 오른쪽에 뭐가 있으면 맞겠구나 이렇게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빠진 곳 찾기가 있는데요. 이게 참 재밌는 검사예요.
뭐가 빠졌는지 찾아내는 검사인데 어떤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잘할까요? 예, 약간 편집이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잘해요. 다른 건 별로 못하는데 이것만 뛰어나다. 그렇다면은 편집성 인격일 수 있겠다 하는 추측이 나오겠죠. 그런 성격이신 분들은 이렇게 낯선 곳에 왔다거나 어떤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모인 곳에 왔다거나 할 때 스캔을 쫙 하죠. 이렇게 쫙 스캔을 해서 얼른 알아차려야 돼요. 누가 나를 공격할 것인가. 그분들은 이제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빠진 곳 찾기를 아주 잘하십니다. 네. 그래서 지능검사는 뭐다? 성격검사이기도 하다. 이겁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영역, 작업,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숫자소 검사, 산수소 검사 이렇게 두 가지를 해요. 이거는 청각적인 검사예요. 그래서 이제 귀로만 듣고 이 문제를 맞춰야 되는데 아쉬운 거는요. 제가 여성들 대상으로 심리글쓰기를 오래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내용 쓰시는 분들 많거든요. 엄마 아빠가 이제 저쪽에서 큰 소리로 이제 부부싸움 하는 경험들이 이제 트라우마처럼 박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막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덜덜덜 떨었다. 막 이렇게 사파도 그리시는 거 보면은 막 이불을 뒤집어 쓰고 덜덜덜 떨고 있는 아이를 그리기도 해요. 이게 이렇게 평생 가는데요. 이게 지금 다 귀로 들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는 불리할 수 있겠죠. 예. 가정 환경에서 이제 그런 일을 겪었다랄지 그러면은 이 청각적으로 테스트하는 데 있어서 확실히 약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예가 있고요. 이제 이것도 이제 보충 소검사가 있는데 이제 순서화라고 이제 순서대로 말하는 건데 제가 더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려요. 이제 혹시나 테스트를 앞두고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저 때문에 오염이 되기 때문에 더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리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네 번째로 처리 속도 영역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빠르게 해내느냐예요. 말 그대로. 스피드가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좋겠죠. 근데 무조건 머리가 좋다고 해서 이 처리 속도까지 좋진 않아요. 영재인데 속도가 매우 느리고 매우 천천히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아이도 있거든요. 예, 어쩔 수 없는데요. 동형찾기, 기호쓰기 이 두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테스트를 하고 보면은 또 어떤 성격이 보이느냐. 이거를 순서대로 마킹을 해야 돼요. 근데 막 건너뛰어요. 통통 건너뛰어요. 막. 그러면 채점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 실시하기 전에, 이 테스트 전에 저희가 설명도 해요. 반드시 순서대로 하셔야 됩니다. 네. 건너뛰시면 채점이 되지 않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좀 인내하고 천천히 하나씩 하려고 하겠죠. 웬만하면. 일반인 같으면 그렇게 할 거예요. 마음이 막 아무리 급해도. 그런데 ADHD다. 굉장히 충동적인 성격이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너뜁니다. 그러면서 성격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보충으로 하는 게 이제 지우기라는 게 있어요. 연필로 이렇게 지워나가는 테스트예요. 이것도 순서대로 해야만 채점이 주어집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웩슬러 지능검사에 대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도 제가 식구 하나 읊으면서 마치려고 해요. 제가 김수영 시인 좋아하는데요. 요즘 비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생각났습니다.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